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해.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안녕하세요. 중2학년 학생입니다. 동생이 1년 전쯤에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동생은 기존 학교에서 전학을 가서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부모님은 잘 적응하실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부모님이 저랑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밥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동생한테는 왔어, 힘들지, 와서 밥 먹어 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마다 너무 섭섭합니다. 혼자 울 때도 있고요. 근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엄마는 동생이랑 나랑 대하는 태도가 왜 달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예민해 보일 것 같고요. 같이 챙겨달라고 하면 엄마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모 입장에서 또 이해가 되고 또 이 사연을 보낸 친구 입장에서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친구를 보니까 참 착하구나, 마음이 굉장히 또 여리구나라는 생각을 좀 드네요.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예쁨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 챙김을 받고 싶은데,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뭐 어려운 일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다, 도저히 뭐 혼자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왠지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이쪽에 가 있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또 이해가 되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얘가 어려운 상황이고 얘가 지금 이러한 앞으로의 상황 가운데서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해.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이제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드는 데가 어디냐면은 친구 관계나 뭐 남녀 관계에서보다는 가족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춘기 시기에는 울타리가 두 개가 있어요. 뭐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뭐 선생님의 보호를 받거나 뭐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그러한 공간 울타리가 있고, 또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받는 그 두 개의 울타리가 있는 거죠. 뭐 이외에 뭐 요새 학원이라는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울타리들도 있지만 크게 작용하는 울타리는 아마 이 두 개의 울타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내 가족 구성원, 내 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동생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내 동생을 케어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동생을 챙겨줘. 밥 먹어라. 많이 힘들었니? 오늘은 괜찮았니? 그러면서 이러고 있고, 근데 정작 나한테는 이런 말 하지 않고 밥 먹어. 뭐 그게 끝이 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차별받는 느낌이 들고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동생의 상황 입장 가는데 나랑 동생이랑 너무 이렇게 다르게 대해주네?
나도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인데, 나도 엄마 아빠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인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관심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참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에서 참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잘 대해준다고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이 금쪽이들이 있어요. 더 눈에 가고 더 신경 쓰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한테 더 신경 쓰고 더 마음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른 자녀들은 뒷순번으로 밀려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한 역동 가운데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집안에서 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저도 뭐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이 이 눈에 가는 아이를 더 챙겨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다른 자녀들은 내가 좀 외면받고 있네, 내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편애로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이게 편애라고 인식이 되면은 자녀들이 형제 자매 사이에서 경쟁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경쟁심이 건강한 경쟁심이 아니라 잘못된 경쟁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 자녀와의 사이도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역동이 잘 되는 가정은 있지만 역동이 불안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 역동이 불안한 가정들은 뭐가 끼어 있냐면은 이러한 이 편애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편애가 끼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연을 봤을 때는 일단 편애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다행히 편애도 아니고, 다행히 편애도 아니고, 또 친구가 굉장히 마음이 너무 착해요. 내가 서운한 그러한 걸 얘기하면은 엄마가 힘들어 하실지 않을까? 내 동생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하면서 조금 이해하는데, 그래도 나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데, 왜 나는 신경 안 써주는 거야? 그런 서운한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든지, 대화가 어렵다. 그럼 편지를 쓰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대화를 하는 게 이걸 말하세요 해가지고, 나 서운한 거 있는데 엄마! 있잖아요. 어떻게 동생이 학폭당했다고 나한테 차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서로 싸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진정된 분위기, 안정된 분위기에서 엄마, 아빠, 나 할 얘기가 있는데, 나 사실 동생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거 알지만,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하는 게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나는 때려 죽어도 말 못하겠다 싶으면은 글로 표현하세요. 요새 글로. 요새 글 수단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깨톡도 있고, 뭐 엄마 아빠랑 문자 메시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편지도 쓸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러한 이 친구의 마음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얘기 안 하면은 부모님은 계속해서 우리 딸은 착하니까,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다 이해할 거야, 그럴 거야 이러면서 계속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 부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진솔하게 속마음을 꺼내서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좋은, 하여튼 마음이 착해요. 마음이 착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이런 데 거 고민하면은, 이런 걸로 만약 고민 보낸다 그러면은,
동생을 가만 안 두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정말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내용을 담을 텐데,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아요. 동생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맞을까요? 엄마, 아빠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 보이는데, 진솔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하면 부모님도 우리 친구의 마음을 알 거고, 또, 어, 이 마음을 이해하면서, 뭐, 어, 친구의 마음도 조금 이렇게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게 이상해? 너 동생이야. 너 동생이 아프다며. 너 동생이 지금 힘든데,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투정 부렸더니, 엄마는 너의 그 머리를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섭한 거니? 이렇게 나온다면, 저한테 다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행여 그런 일이 있다면, 네. 그때는 다시 연락 주세요. 하여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려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 풀릴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남자가 있고요. 근데 이 남자가 말투가 너무 차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투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같이 1년 반이 되어서야 얘기를 꺼냈네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남자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 같았다면 뭐야 이러면서 무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말투 차갑다고 하면 좀 의식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성격이 세심하고 꼼꼼해서 가능할 걸까요? 자, 정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같이 일하는 남자분이 여자분을 좋아하신다거나 그리고 이 여자분이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서 남자분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뭐 남자분이 이분 그대를 이 남성분이 선생님을 만약에 좋아했다. 뭐, 말 너무 차갑게 하는데 좀 좀 부드럽게 해봐봐요. 이러면은, 이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좀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해볼까? 뭐, 이런 의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원체 기가 센 캐라면, 말투 좀 부드럽게 해요. 왜 이렇게 차갑게 하는 거야? 1년 반 동안 지켜봤는데, 어떻게 말을 맨날 차갑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남성분이 살짝 쫄아서, 그대에게 한정적으로 말투를 바꿔서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전자의 확률을 믿고 싶습니다. 예, 전자의 확률을 믿고 싶은데, 참, 그래요. 전자의 경우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매력을 어필할 만한 게 없어.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목소리가 차갑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연습하고 바꾸죠. 근데 하루 사이에 바뀌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사이에 바꿨으리라는 건 힘들 것 같고, 이미 예전부터 이미 바꿀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이미 예전부터 조금씩 바꿔갈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하루 사이의 변화라고 하지만, 이 변화를 꾀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매일매일이 변화의 추구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은, 남자의 언어를 지적하기보단 본인의 언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후자라고 느껴진다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어, 남자가 이 말투가 부드러워졌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야?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 이러면은 뭐, 이 사람이 연습을 했던 거고, 아니면은, 어,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아. 좀 어색하네?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남자가 고쳐먹을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이 언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이 같이 일하는 동료, 이 여성분의 앞에서는 본인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미 한 번 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 좀 부드럽게 해요. 왜 이렇게 차가워요? 라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차갑게 느껴졌나? 나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 당사자 이 고민 보내신 분 앞에서는 계속 조금 긴장 상태에서 부드럽게 하면서 예 이렇게 말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뭘 체크해? 그 남자의 언어를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언어를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언어로 대했는가. 가령 차갑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누구누구 씨 얘기를 이렇게 쭉 같이 1년 반 동안 해봤는데 언어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좀 딱딱한 느낌이 드네요.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말을 좀 해보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유사하게 말했다면은, 뭐, 이 이분의 언어의 표현은 거의 뭐 100점에 근접한 점수라고 보죠. 근데 만약에, 말 진짜 차갑게 하신다. 좀 부드럽게 말해요. 1년 반 동안 그랬는데, 누구씨, 진짜 단점이 뭔지 알아요? 차갑게 말하는 거. 정말 안 좋아. 그거 고쳐요, 고쳐. 이랬다면은, 본인의 언어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부드러운 언어를 요구했다면은,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부드러운 언어로 대했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부드러운 언어로 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자꾸 뭔가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언어를 듣는 데 난 기분이 나빠, 차가워.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좀 고쳐요! 이랬다면은, 그거는 좀 서로 모순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고침을 요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면은, 상대방은 불편해지고, 나는 나대로 계속해서 딱딱한 언어를 듣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만약에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아마 같이 일하는 남성분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좀 바꿔주십시오. 저 너무 불편해서 못 있겠어요. 저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 뭐, 전자인지 후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이 남성분의 노력이 진짜 가상한 거고, 후자의 경우라면 여성분이 본인의 언어를, 내가 이 같이 일하는 남자를 대할 때에 어떠한 언어로 대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현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큰 게 뭐냐, 막연한 불안감인 거예요. 이 막연한 불안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이 미래, 지금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이 막연한 불안감인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옛날에는 뭐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뭐 온다. 지금은 좀 약간 그나마 먹고 살기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먹고 살기 좋아요? 아니요, 먹고 살기 더 힘들어요.